소름? 아. 일단 되게 도발적인. 나쁜 영화는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블루레이에 대한 건데요. 저희 자료원이 매년 한국 고전 영화를 블루레이로 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레이를 직접 제작하시는 담당이신 조준영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블루레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준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모셨는데 저희 또 보조 MC인데 약간 바뀌었죠. 이의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그러면 블루레이부터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블루레이란 매체가 도대체 뭔가요? 블루레이는 DVD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아진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몇 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으로 따지면 DVD가 한 4.7기가 정도면 블루레이는 23기가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완전히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용량 따지니까. 블루레이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랑 비슷한데 영화도 왜 프리 단계, 뭐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 단계로 나누잖아요. 블루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리 단계라고 하면 기획부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올해 라인업에 넣을 것이냐, 어떤 영화를 선정할 것인가. 그러고 나면 이제 저작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돼요. 블루레이를 만들어줄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프로덕션 단계라고 하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마스터 소스를 받아서 마스터링을 하고 오소링을 하는 게 업체에서 하는 일인데, 오소링은 뭔가요? 오소링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코드 잡아서 자막 같은 거 넣고 다음에 메뉴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소링이라고 하고, 마스터링은 이제 영상 자체의 소스의 어떤 퀄리티, 사운드, 화질, 뭐 어떤 포맷 이런 걸 맞추는 걸 이제 마스터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싱 작업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프레싱? 프레싱을 이제 찍어내는 거야. 쿵짝쿵짝 이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프레싱을 하는 업체가 한국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그래서 이제 독일 아니면 저 대만 내서 받아다가. 그렇다는 게 이제 사실 저 블루레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제한됐다라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겠네요. 국내 업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해외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블루레이 타이틀 중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 만드신 것들.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직접 담당자로서 작업을 했는데 첫 작품이 하얀 전쟁이었어요. 정지영 감독님. 그 해에 뭐 고려장이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영화들을 했었고, 이제 2019년에는 4편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3편으로 해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마이 계단이라든지 지옥화라든지 마부라든지 산보 가는 길 뭐 이런 작품들을 쭉 해왔고, 올해는 다시 예산이 좀 늘어서 4편을 하게 됐어요. 1년에 한 3, 4편 정도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하는 그 과정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으로 기준 같은 거? 네. 저희가 2014년부터 블루레이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10년째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2013년도에 한국영화 100선을 선정했거든요. 정선된 대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참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한 작품이어야 돼요. DVD 시절에는 화질이 좀 후져도 그냥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사료니까 보세요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블루레이가 되니까 그게 훨씬 더 민감해졌어요. 화질에도 민감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어떤 화질이 개선된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원을 한 작품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그 2개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폭이 확 좁혀지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관 키워드가 매년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좀 정하기도 하고, 100선에 선정된 작품에 집합하고 복원된 작품에 집합하고의 교집합이 저희의 선정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이 된 거거든요. 차장님께서 제작하신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혹은 꼭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정말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는 타이틀 하나만. 하얀 전쟁은 첫 작품이라 좀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지영, 안성기 선생님 코멘터리도 좋았고, 저는 이제 이만희 감독을 좋아해서 산보 가는 길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문숙 선생님 인터뷰를 별도로 해서 서플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문숙 선생님한테 한 30분 정도 인터뷰하고 그걸 이제 10분 정도로 이제 편집해서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그 내용이 되게 충실해가지고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30분을 다 살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전화하셨어.
전화하셔가지고 어제 이 말을 못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마지막에 자막으로 또 넣어서 그건 이제 소설로 넣어드리기도 했는데 그럼 산포 가는 길이 지금 현재로는 기억이 되게 남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조금 전 질문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저희 자료원에서 제작한 전체 타이틀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반응이 제일 좋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당연히 좋아하는 작품은 하녀고요. 하녀는 2014년에 저희가 첫 블루레이로 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게 1호였죠 저희 블루레이. 그게 그해 이제 다 팔려 나가서 재제작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봉준호 감독 저 기생충 아카데미 받고 할 때 봉준호 감독님이 계속 하냐고 김기영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외에서. 그 다음에 또 윤여정 쌤이 아카데미에서 김기영 감독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때는 이때다가 되는 거죠. 하녀를 품절됐으니까 다시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봉준호 코멘터리 버전이 들어간 이제 블루레이를 이제 재제작을 하게 됐죠. 그게 판매도 된 거죠? 작년 말부터 이제 판매가 됐고 뭐 거의 다 나갔어요. 이런저런 또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코멘터리 관련된 건데요. 이 코멘터리 과정에서 제일 신경을 알게 모르게 쓰게 되는 게 뭐냐면 엔딩이에요. 딱 맞는 거. 그 엔딩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먼저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영화가 끝이 났는데 그 코멘터리스트들이 계속 말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럴 경우에 한 10초, 20초 정도 오버가 되면 그거는 말한 덩어리를 앞으로 밀어요. 무슨 말이죠? 그 2시간 내내 계속 말하진 않잖아요. 약간 공백들을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아니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했던 내용하고 화면이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그 장면에 딱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저 배우는 어땠어요? 그럴 경우에는 딱 그 타이밍이 아닌 설명부터 해서 좀 앞으로 밀고 10초, 20초의 공백은 만들 수 있어요. 1분 30초 넘게 오버한 적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엔딩의 멘트도 나름 감동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죽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특정 장면에 걸려있는 그 걸림돌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게다가 1분 30초면 되게 길잖아요. 이걸 통째로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이 녹음본을 받아가지고 이걸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타임코드를 보면서 일부를 잘라냈어요. 앞쪽에서. 그렇게 어디서 30초 잘라내고 어디서 20초 잘라내고 해가지고 1분 30초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스튜디오에 보내가지고 이제 재편집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춘 적. 뭔가요? 그 타이틀이? 소름? 진짜 이번 게? 근데 저는 제 문득 생각하기에 뒷말이 너무 좋으면 그냥 무지로 된 상태에서도 그냥 감독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훼손인가요 혹시? 블루레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금기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러닝타임 자체가 왜곡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저작권이나 어떤 제약도 만약에 없다면 차장님께서 진짜 만들고 싶은 단 한 작품 뭐 혹시 이런 영화가 있으실까요? 단 한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아무래도 하녀 충녀? 하녀 시리즈가 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녀, 화녀, 충녀로 이어져요. 화녀랑 충녀를 내고 싶고 만약에 정말로 예산과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만든다면 하녀, 화녀, 충녀, 화녀파리, 육식동물에 이르는 하녀의 연작 시리즈를 5개짜리 박스 세트로 그냥 넣어서 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화녀와 충녀는 지금 보건 상태가 극악이죠. 예, 그거는 저희 보건팀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뭐 욕심만큼 제작을 좀 못하게 되는. 네, 그럼 다시 이제 상상해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8월에 이제 소름이 출시됩니다. 그거 좀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복원이 되게 잘 됐어요. 사실은 근데 소름이 블루레이가 2010년대 초에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2000년대 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나마 저작권이 좀 무난한 작품이기도 해서 그 소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멘터리를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 정성일, 윤종찬 감독 두 분이서 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이 모셨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확실히 약간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윤종찬 감독님한테 되게 놀랐는데 감독님이 평상시에는 딱 부러진다든지 뭐 이렇게
전달력이 아주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 작품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의 연출 의도나 설명을 되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작품이 데뷔작이기도 했고 본인이 엄청나게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영화였다는 점이죠. 거의 자주제작 가깝게 하셨던 작품이라서. 그리고 이제 서플로 그 윤종찬 감독님이 시라큐스 유학 출신인데 시라큐스 대학에서 만들었던 단편 3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름의 일종의 원판이 되는 게 메멘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한테 필름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필름이 없는데 그래서 그 필름은 디지털화 별도로 HD로 해서 요거는 이제 고화질로 수록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예고편도 저희가 별도로 디지털화 했어요. 아, 그럼 예고편하고 감독님의 메멘토라는 단편은 블루레이를 위해 가지고 복원팀이 새롭게 HD로 복원을 한번 했네요. 네. 언제 출시되나요? 일단은 지금 8월 31일 날 예정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이 콘텐츠가 올라갈 때는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름 다음으로 올해 남은 영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두용 감독님의 1980년작 피막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약간 호러 팬들 사이에서 혹은 미스터리 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되게 시대극이긴 한데 좋아하는 팬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유진 배우가 너무 예뻐요.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그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작품으로 이장호 감독님의 바보선언 83년도 뭐 워낙에 한국 영화사에 획을 그었던 작품이기도 해서 정말 그 작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해 바보선언까지 하면 올해가 또 마무리되는 거네요. 오늘 블루레이 관련해가지고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블루레이가 어쨌든 나름 공들여서 만들고 보는 분들한테 민망할 정도의 퀄리티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정성과 정의를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루레이를 여태까지 많이 말을 했지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패키지 디자인도 되게 멋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복원된 영상도 너무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름 같은 영화가 있을 땐 그 관련된 단편 영화도 또 따로 복원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블루레이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 홈페이지에 그 발간물 코너에 가면은 DVD와 블루레이가 존속해야 하는가? 라는 이슈 페이퍼가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 한국 고전 영화를 블루레이로 담는 거에 대한 당위성? 그래야만 한다. 그런 내용을 저희 학예연구팀에서 한 연구자가 쓴 거예요. 그런 것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연 씨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제가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참여하게 돼서 좀 좋았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걸로 한번 있으면은 다시 나오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연 씨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오늘 콘텐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 전 안 해요.